야, 너 왜 영어 안 시켜? 정신 차려. 영어 그림책을 왜 안 사? 내가 리스트 보내줬으니까 사.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바로 한 게 그 친구들한테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힘이 없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기 초대 손님 계시는데요. 오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분이 텐션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자,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로지쌤입니다. 로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고요. 제 이름 로지, 그리고 온라인 영어를 주력하고 있다 보니 이제 로지와 온라인을 줄여서 로온이라는 저만의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코칭을 하면서 저희의 수업 방식을 전국 곳곳에 온라인, 오프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는 거네요? 네, 선생님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코칭을 해드리는 거죠.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을 네네. 저와 마음이 맞는 그분들에게 이제 저가 수업해왔던 그런 방식을,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를 그렇죠. A2C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선생님이 태클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영어에 대한 궁금증 어머님들 늘 있으신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 엄마표가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네. 커졌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엄마표만이 답은 아닌데, 네. 이제 그 엄마표의 반대편에 이제 자꾸 사교육, 이제 학원에만 보내거나 또는 이제 엄마표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네. 제가 그런 주제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선생님은 좀 이력이 특이하세요. 그쵸? 그래서 중국에 원래 사시다가 또 지금은 한국에 오셨는데 네. 서울에 안 계시죠? 아닙니다. 어디서 오셨죠? 저는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경상남도 양산. 네. 굉장히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양산 도서관에 제가 한번 그 강의가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거기도 진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곳에 계시는데요. 그럼 선생님,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 거기 양산이라는 곳에 계시면서 네. 선생님도 딸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엄마표를 하시나요? 엄마표 영어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했어요.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영어 교육 사업을 했고,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만의 커리어를 잘 살아가면서 있다가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나 그렇듯 막막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되게 차이점은 저는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성공적이었어요. 네. 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한 건 엄마표 영어가 아니고 로지표 영어였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첫 번째, 엄마가 로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방금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모두 엄마표를 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이게 남의 귀한 자식은 잘 가르쳐도 본인 자녀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되게 비범해서 그럼 저는 잘 됐나? 그건 아니고요. 플러스 한 가지 되게 특이한 환경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살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거기 인건비가 아직은 많이 낮아요. 굉장히 그쵸. 낮아요. 보통 맞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 근처에 친정어머님이나 뭐 시어머님 계시면 아이들 케어를 되게 많이 맞아요. 해주시고, 네. 그냥은 솔직히 안 해드리고 네네. 저희가 용돈처럼 드리잖아요. 꽤 네네. 많이 드려요. 네.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저 아이를 봐주시는 상주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해주셨고 심지어 주말에도 안 쉬셨어요. 1년에 한 번 휴가, 설날 때. 우리도 그런 이모님 계시면 네. 나 엄마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모님이 전 가정에 다 있으면 엄마표, 피아노, 바이올린, 뭐 수학, 뭐 수영 모두 가능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환경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졌거든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비용으로 상주 이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커리어를 썼는데 도움이 너무 됐어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성공을 하신 건데 그게 네. 마치 나의 성공이 내가 잘해서라고 네. 생각하셨다는 그 착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해외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어서 인스타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사실 저 그때 착각한 게 나도 엄마표 영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 이런 거 다 엄마표 영어, 영어 그림책 이런 거 달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제 베스트 프렌드들한테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워킹맘인데 야, 너 왜 영어 안 시켜? 정신 차려. 영어 그림책을 왜 안 사? 내가 리스트 보내줄 테니까 사. 애들이 사긴 사는데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 친여동생한테 하듯이 똑같이 잔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바로 한 게 그 친구들한테 사과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얘들아. 대역죄인. 너무 몰랐어. 왜냐하면 저조차도 한국에 왔을 때 이게 현실이고 책을 한 권 더 읽어줄 힘, 그 힘을 아껴서 그냥 저 이렇게 방에 숨어서 휴대폰 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현실을 깨닫고 진짜 제가 한 그 중국에서 특수한 상황의 로지 엄마표 영어를 그동안 2년 동안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댓글에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책 사서 읽어주세요. 아이랑 잘 놀아주세요. 아이랑 뭐 시간 많이 가지세요 했는데 저도 시간이 많았던 건 아니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루에 아이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건 1시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원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제가 온 에너지를 끌어서 아이한테 영어로 엔터테인을 해준 거예요. 매일 1시간. 자,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생님 텐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워킹맘으로서 회사 갔다 와가지고 애들 저녁 헤매기고 아침에도 그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학교 보내고 하려면 밤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가정통신문도 봐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1시간 동안 엔터테인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왜 넌 안 해?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사과를 하셨군요. 네, 진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제가 계정을 싹 정리를 한 게 엄마표 색깔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일단은 본 직업이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 코로나였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학원을 바로 오픈하고 그런 상황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부터 코로나가 조금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제가 조금씩 온라인으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오랫동안 한 아이들을 그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기존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단 온라인을 시작해보자 했고, 근데 그 전에 그 조금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인스타를 워낙 그 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아이들이 금방 모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온 에너지를 쏟아 부었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법이라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요. 그거를 어머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못 해줄 것만 골라서 해드렸어요. 그게 포인트네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사실은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영어적인 스킬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워킹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제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만약 영알못 어머님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시고 영어를 잘하시더라도 바쁘거나 안 바쁘셔도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내 자녀가 영어를 왜 잘 못하는지 답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00% 쿨할 수가 없거든요. 성향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이제 인풋이 있는데 아이들이 절대 그거 안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냥 힘이 없대요.
너무 힘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뭐 루틴화 시켜서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하기가 조금 편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심지어 시간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영어 거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있죠. 다는 아니지만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제가 다 도와드릴 순 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 집중을 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드리기 힘든 인풋, 그 재미라는 거를 근데 또 재미있게 하는 거는 그 오프라인 수업 여기저기도 사실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모두가 학군지에 살고 그렇죠. 모두가 맞아요. 도시에 살고 모두가 바로 옆에 그런 재미있는 공간과 선생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 사니까 그렇죠. 저 자체가 시골에 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책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희 선생님 예전에 구례에서 농촌 유학하실 때 네네. 피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육적인 기회가 굉장히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The Very Hungry Caterpillar 그 책에 보면 네. hungry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워서 보통 아이들은 그 단어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동네 친구들은 애벌레가 웬 말이냐, hungry도 모른다라고 진희 선생님이 적으셨어요. 맞아요. 기억해요. 네네네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와닿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을 모아다가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hungry, 배고픈 이렇게만 하진 않을 거예요. 누가 와도 저는 수업의 내용이 비슷할 거거든요. 영어를 잘해도 그리고 못해도. 아직은 못해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보면 그 애벌레 그림이 떡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애벌레잖아요. 네. What is it? it's a caterpillar.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 애벌레라는 단어를 모를 거예요. 네. 모르지만 일단 제가 이 caterpillar라는 단어를 계속 인풋을 주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1, 2, 3 그리고 뭐 이런 핑크라든지 레드 정도는 알 거예요. 네. 몰라도 상관없고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가 색칠을 할 건데 무슨 색으로 할까? 요렇게 해서 What color do you want me to use? Here. Okay. You want red? or pink 하면 이걸 알아들었을 때 뭐 레드인지 핑크인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want pink? one pink? or two red? Which one do you want?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손가락은 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아이가 원을 골랐다. 그러면 you like pink. I think your favorite color is pink, right?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방금 한 문장을 영어를 아직 못하는 친구든 잘하는 친구든 이해도는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아이가 핑크 골랐으면 핑크를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칠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I'm coloring it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터필러에 대한 이런 뭐 지식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이 선생님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기본적인 그 인풋이 들어간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면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제가 네.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거 뭐 엄마표 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 찾은 책 아닌가요? 바이블이죠. 그쵸? 근데 이거를 엄마들이 이거 펼쳐놓고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엄마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는 책을 먼저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할 시간이 없는 워킹맘들은 이 재미를 누군가가 먼저 찾아주면 순서를 약간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미 찾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했다. 그러면 이후 부분을 엄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재미를 이끌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엄마가 끌어주는 게 훨씬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을 선생님이 대신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저희가 계속 워킹맘 하는데 그러면 워킹맘이 아닌 나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나?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찾아서 주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업주부예요. 네. 그리고 바쁘지 않으세요. 네. 교육열 높으세요. 나는 정말 노력해가지고 아이한테 인풋을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조금 머뭇거려요.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재밌는 인풋을 아이한테 주고 나면
예전에는 영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희와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한 두세 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조금 더 용기가 생겨요. 그렇네요. 선생님이랑 이걸 했으면 집에서 The Very Hungry Caterpillar를 읽어주는데 무리가 없네요. 네, 맞아요. 저희를 안 만나고 이 책을 읽었을 때와 만나고 나서 이 책을 읽었을 때의 결과는 그 결과라는 게 바로 아웃풋이 나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흥미를 가지냐, 가지지 못하냐 그 차이는 충분히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순서를 바꿔주는 것까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테크를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신세계고 재밌고 좋아할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정말 좋아하죠. 저희를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되면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정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말 제가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다 대고 자, So now you're gonna be the caterpillar right here. 뭔 소리야? 일단 이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할 것 같아 선생님이 그쵸? 자 그래놓고 바로 테크 정말 기본적인 건데 카메라를 활용을 할게요. 네네네. 우리 선생님 잠시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선생님이 얼굴이 찍혔어요 갑자기.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선생님의 얼굴에 이렇게 자를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정말 저한테는 이거 이지피지 레몬 스퀴즈인데 바로 선생님도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화면상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이 정사각형의 놀이터 안에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현재 이 세상에서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바로 너만을 위한 시간이다 얘야. 그럼 선생님 이게 귀가 안 트인 아이들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연령이 그러면 언제부터 갔나요? 최연소 아이는 네. 사실 기저귀까지 찼던 30개월 아기도 있었어요. 그 아이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약간 선뜻하시기 어려운데 이제 그 어머님은 조금 깨어 계셨어요. 어차피 한 24개월 지나면 영상 노출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그쵸. 네.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얼굴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동물이 엄마가 미리 얘기해줬어. 얘는 드래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드래곤 사진 찾아가지고 여기 아이 얼굴 그리고 여기 용 얼굴 딱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가지고 옷을 입히고 네. 이게 약간 네. 드로잉을 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조작 단계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테크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어쨌든 엄마들도 약간 이런 인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집에서 이런 것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영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랑 대화를 할 때 그렇죠. 꼭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관찰을 하고 얘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 영어를 살짝 업히는 거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마표에서 계속 찾으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엄마 보고 찾으라고 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아웃소싱을 대신 해주실 수 있는 곳이 여기여서 제가 로지쌤을 사실 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해결해주는 곳이 사실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유튜브에 노출되기도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과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 방법을 엄마가 옆에서 어떤 수업을 지켜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인스타그램을 하시죠, 선생님? 네, 네. 매일 하죠. 거기 찾아가 보시면 지금 수업 대기는 아마 조금 있으실 수 있죠. 네, 그쵸? 저는 사실 지금 수업이 불가능하고요. 네.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이미 못 받고 있어요. 현재 학생들이 끊어야지 자리가 나는 네네. 상황인데 안 끝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그 교사 교육을 하고 계신 이유가 선생님이랑 같은 방식으로 교사를 배출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수업을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엄마표를 이제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이제 의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이 이 성향적인 문제는 사실 뭐 기질적인 거는 바로 바꿀 수는 없는데 딱 한마디만 골라달라 하시면 네. 자나깨나 쿨해지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이게 아니고요.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 뭐 믿고 기다려줘라. 그거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쵸, 어렵죠. 내 아이인데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쿨해진다는 거는 이제 아이를 믿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쏟아붓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쿨함을 장착을 하시고 아이를 믿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저를 아셨어요. 그런 로운 영어를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눈이 뜨이실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영어라는 그 트리거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어머님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영어 그림책 그리고 뭐 읽기 활동 우리 선생님이 하시고 계신 온 아카데미 이런 네, 것들 네, 연령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소스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나중에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연령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 트고 나서 읽기 시키고 쓰기 시켜야 된다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재미만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보면 재밌게만 하네. 그 뒤에는 뭔데? So what? 이렇게 되는데 뒤에 사실 다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앞부분을 좀 놓치고 중간부터 들어가려고 해서 목소리 높여서 재미 하는데 좋은 시기에 이제 재미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데 근데 쿨해지셔야 되는 게 나 좋은 거 찾았으니까 이제 당장 결과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정도라도 기다리시면 그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따라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쿨해지시라는 의미가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되 너무 많이 관여를 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공부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제가 저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은 이유가요.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로온 아카데미의 로지쌤은요, 이렇게 우리 아주 초창기에 아기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엄마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엄마한테 그냥 하라고 맡겨놨을 때 막막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모셔봤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온 아카데미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인스타그램 함께 넣어드릴 테니까요. 꼭 가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유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